오늘 영상은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대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고민할 때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몰입해서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적 호기심과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일 것이다. 연애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상대를 바꿔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관점의 전환이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훨씬 강력한 변화를 불러온다. 인생의 여러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꿀 때 놀라운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커리어, 투자, 연애 등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다. 나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의 열쇠는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략 컨설턴트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기업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매일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전략을 살피고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몇 년간 손실만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튜브 영상에서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 오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한 문장이 나에게는 작은 혁명과도 같았다. 투자란 단지 가치 분석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할지 예측하는 게임에 더 가까웠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이후 나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떤 요소에 매수 욕구를 느끼는지 집중하기 시작했고 내 계좌는 비로소 불어나기 시작했다. 단지 관점을 기업 가치에서 사람들의 매수 욕구로 옮겼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연애와 재회 또한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직장, 안정된 경제력 그리고 외모가 연애 성공 요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자. 성공 방정식을 내 외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재정의해보는 것이다. 이 둘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연애도 하나의 사업이라 생각해보자. 나는 사업자고 상대가 내 고객이라 생각하면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접근 태도가 달라진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처럼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면 그 대가로 헌신을 얻는 것이다. 사업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욕구와 불안을 파악하듯이 연애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깊이 생각해보고 빠르게 캐치할수록 상대가 당신에게 헌신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감 능력이 좋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다. 관점을 바꾸고 상대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표면적 관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에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쌓아온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성적 특성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면 관계가 보다 자연스럽고 깊게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 욕구를 갖고 있다. 상대가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거나 평소보다 강하게 반응할 때는 그 안에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직장 동료가 작은 성과에 크게 기뻐하고 사소한 비판에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작은 성취라도 칭찬해주면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상대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고 이는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 이성 관계에서도 서로의 생물학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남자는 성취와 도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헌신과 안정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상대가 남자라면 그의 성공이나 도전에 대해 응원하고 칭찬하는 자세가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가 이를 통해 쌓는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여자에게 충성을 다짐한다. 반면 상대가 여자라면 관계에서 확신과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애정 표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자는 관계의 지속성과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암시를 주면 마음이 깊어진다. 각자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 역시 이해해야 할 부분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쉽게 영향받지 않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칭찬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나치게 강한 칭찬보다는 조용한 지지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그가 성취할 기회를 스스로 찾고 내면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조금 더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어도 된다.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점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사람의 현재 상황 역시 중요한 이해 포인트다. 상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평소와 다른 감정을 드러낼 때는 단순히 그가 변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상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평소 다정하던 연인이 대화 중에 무뚝뚝하거나 예민해진다면 이때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 라며 조용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 작은 관심은 그가 다시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여러 층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 이성 간의 심리적 차이, 각자의 성격적 특성, 그리고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상황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듯 사람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다가갈 때 우리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헤어진 상대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면 상대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 재회란 단순히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식어버린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의 감정이 왜 식었는지, 상대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관계가 멀어졌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상대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끌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나에게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정이 식은 상대는 반복되는 접근이나 감정 표현에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대신 상대가 좋아하던 내 모습이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재회란 상대에게 새로운 매력과 신선함을 다시 느끼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보자. 이런 접근은 상대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진심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부터 재회의 과정은 감정적 설득을 넘어선 상대의 감정을 점차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에 더 공부하고 싶다면 내 블로그와 아카이브를 참고해보길 권한다. 유튜브 채널 홈에 링크를 걸어두었다.